안녕하세요. 66세 된 김순희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성남시에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2만 명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돌보며 살아왔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복지관으로 향해서 오늘 배달할 도시락들을 챙겨요. 하루에 30가구 정도 돌아다니는데 단순히 도시락만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안부도 확인하고 말벗도 대어드리죠. 어르신들이 저를 보시면 그렇게 반가워하세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 일로 받는 활동비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입니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만 교통비라도 나와서 다행이에요. 남편은 69세인데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68만 원하고 저희 부부가 기초연금 52만 원 받아서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 생활비하고 남편 병원비 빼면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큰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2004년 가을이었는데 그때 제가 46세였거든요. 복지관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벽에 붙은 공고를 보게 됐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순간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김치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시느라 바쁘셨는데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른다고 누가 와서 말이라도 걸어주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젊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복지관에서 그 공고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외로움이 어땠을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좀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당신도 집안일 하기 바쁜데 괜히 남의 일까지 나서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는데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외로워하셨는데 제가 더 관심을 가져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들고요.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복지관에 가서 신청서를 냈습니다. 첫 배달을 나간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78세 되신 박 할머니 댁이었는데 문을 여시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누가 와주시는구나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5가구만 맡았는데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녹초가 됐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서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 했어요. 도시락 받아서 직접 배달하고 어르신들 안부 확인하고 응급상황 생기면 119 신고하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르신들의 생활 환경이었어요. 방 한 칸에서 혼자 지내시는데 말벗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계시고 어떤 분은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계시기도 하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한 번은 89세 되신 김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평소와 달리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계속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급히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루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응급 상황으로 119를 부른 게 50번도 넘을 거예요. 어르신이 넘어지셨거나 갑자기 아프시거나 심한 경우에는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확인해보니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독거노인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관에 제안을 했어요. 체계적으로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게 하자고요. 다행히 복지관에서 제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봉사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르신들 명단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죠. 저는 총괄 역할을 맡게 됐고요.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어르신들이 변해가시는 모습을 볼 때예요. 처음에는 표정이 어둡고 말씀도 잘 안 하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아지시거든요. 93세 되신 이 할머니는 처음에 만났을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순이야, 너 보려고 하루하루 버틴다고 하세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어요. 20년 동안 제가 돌보던 어르신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800명도 넘어요. 그분들 장례식에 가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혼자 외롭게 지내시다가 가신 분들을 보면 더 일찍, 더 자주 찾아뵐 걸 하는 후회도 들고요. 가족들 반응도 처음엔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당신 몸도 챙겨야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걱정했고, 아이들도 엄마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너무 신경 쓰신다고 서운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남편이 많이 도와줘요. 제가 늦게 들어오면 밥을 차려놓고 기다려주고 어르신들 안부도 같이 걱정해줘요. 아이들도 이제는 엄마가 의미 있는 일 하신다고 자랑스러워해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혼자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매일매일 느껴요. 어르신들이 저에게 고마워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87세 되신 최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남으셨는지 들으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91세 되신 정할머니는 10명의 자식을 키우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시절에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다 키우셨는지 존경스러워요.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시니까 마음이 아파요. 자식들이 다 바쁘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다들 바쁘다고 하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작은 관심만 가져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안부 전화 드려도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66세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편 건강도 좋지 않고 저도 당뇨가 있어서 관리해야 하고요.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고 싶어요. 이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20년 전에 복지관에서 그 공고를 본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았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가끔 어르신들이 순이야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가 드린 게 별게 아닌데 그렇게 고마워하시니까요. 사실은 제가 더 고마운 마음이에요. 제 삶에 이런 의미를 주셨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어봐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시작했어요. 할머니께 못다 한 효도를 다른 어르신들께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찾았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이 듦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저도 그분들처럼 지혜롭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92세 되신 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순이야,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2년 동안 어르신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전화로만 안부를 확인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몰라요. 순이야, 언제 볼 수 있느냐고 하시는 목소리가 얼마나 애절하던지요. 다행히 지금은 다시 예전처럼 찾아뵐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다시 만났을 때 어르신들이 울면서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돌본 어르신들이 2만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어떻게 변해가셨는지 다 기억나요. 그분들 모두가 제 인생의 스승이셨어요.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면 어르신들이 다 아세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야 해요. 그래야 어르신들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또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찾아뵙고 말면 어르신들이 더 실망하세요. 작은 관심이라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젊은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은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변에 외로운 분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인사라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그분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잖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걸 정부나 복지관에만 맡길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나중에 우리도 늙으면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이 웃으실 때예요. 처음에는 표정이 어두웠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아, 내가 이분의 삶에 작은 기쁨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은 95세 되신 박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이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내 자식들보다 너가 더 자주 찾아와 주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혈육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만약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 제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평범한 주부로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제 존재의 의미를 찾았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힘들 때도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어요. 남편도 이제는 제 일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친구들한테 우리 집사람이 20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아이들도 지금은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고 해요.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20년간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뻤던 건 그날 어르신들이 축하해 주신 거예요. 순이가 상 받는 거 보니까 우리도 기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또 다른 것은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젊은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세대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적 여유도 있고 어르신들과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사랑,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 동료 봉사자들과의 따뜻한 우정까지요.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분들께도 부탁드려요. 바쁘시겠지만 가끔씩이라도 주변의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말 작은 관심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20년 동안 이렇게 큰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었거든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에요. 감사합니다.